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었던 적 있으신가요? 중년이 되면 그 관계 하나로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사랑이라 믿었지만 알고 보면 내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만남도 있죠.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현숙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잘못된 만남이 남기는 폐허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중장년 남성이 연애나 재혼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여성 유형 7가지를 짚어드립니다. 감정적 착취, 재정적 손실, 정서적 소외까지 내 인생을 갉아먹는 관계의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남자의 인생을 통째로 빨아먹는 기생충형 여성. 처음엔 달콤합니다. 모든 말에 공감해주고 웃을 때마다 세상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짓는 그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내 통장 잔고는 줄고 체력은 고갈되고 마음엔 허무함만 남습니다. 바로 남자의 인생을 통째로 빨아먹는 기생충형 여성입니다. 기생충형 여성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지만 그 실체는 의존에 가깝습니다. 그녀의 생활비, 병원비, 심지어 가족 문제까지 당신에게 떠넘기며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당신이라면 해줄 수 있잖아라며 무겁게 기대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박모 씨는 두 번째 인연이라 믿고 만난 여성에게 수년간 월세, 차 할부금, 심지어 휴대폰 요금까지 대줬습니다. 처음엔 힘든 시기겠지라며 넘겼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요구는 커지고 박 씨의 재정은 바닥을 쳤죠. 뒤늦게 관계를 끊으려 하자 그녀는 이 나이에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인생 망치는 거야라며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생충형 여성은 자신이 상대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 여깁니다. 그 정도도 못해주나? 당신이 나한테 먼저 다가왔잖아. 같은 말로 죄책감을 자극하며 남자의 자존심을 파고듭니다. 이들은 정서적으로도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전화, 문자, SNS로 시도 때도 없이 확인하며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상대의 감정은 무시하죠. 결국 남자는 지쳐 떨어지고 맙니다. 지금 곁에 있는 그녀가 당신의 인생에 활력을 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당신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인가요? 사랑이라 착각하고 있는 이 관계가 실은 당신을 좀먹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는 젊을 때보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여유도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일어설 기회가 많지 않은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살리는 사람인지 갉아먹는 사람인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지갑만 열게 만드는 명품 중독형 여왕.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한정판이에요. 이 한마디에 당신은 오늘도 카드 지갑을 꺼냅니다.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녀의 미소는 어느새 계산대 앞에서만 반짝이고 있죠. 바로 지갑만 열게 만드는 명품 중독형 여왕의 전형입니다. 이 유형의 여성은 사랑을 감정이 아닌 소비로 표현합니다. 데이트 장소는 늘 고급 레스토랑, 선물은 최신 명품 백, 휴가는 해외 럭셔리 리조트. 당신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원래 이 정도는 누리던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에 남자는 마치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라도 치르듯 돈을 쓰게 됩니다. 대구에 사는 58세 이모 씨는 젊고 세련된 여성과의 연애에 흠뻑 빠졌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자신감과 취향이 멋져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습니다. 만나면 항상 쇼핑, 대화는 명품 브랜드 이야기뿐. 결국 이 씨는 카드값을 감당 못해 신용불량 직전까지 몰렸고 관계를 정리하자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답니다. 그 정도도 못해주는 사람이라면 난 관심 없어. 명품 중독형 여왕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재력을 사랑하는 거죠. 그녀에게 있어 남자는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재정의 수단입니다. 설령 당신이 그 돈을 버느라 밤낮 없이 일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도 그녀는 묻지 않습니다. 오직 이거 언제 사줄 거야? 라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중년의 지갑은 젊을 때처럼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한 푼 한 푼이 인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죠. 그런데도 그런 여성을 곁에 두고 있다면 지금 그 관계가 진짜 사랑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돈을 쓰고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값비싼 선물보다 당신의 고단함을 알아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3. 달콤한 말로 이혼까지 부추기는 이중인격형. 처음엔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은 없었어.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늘 조건이 붙었습니다. 왜 아직도 그녀랑 살고 있어? 우리 관계에 진심이면 정리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중인격형 여성은 겉으로는 천사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관계를 파괴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런 유형은 주로 불륜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외도와는 다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짜 연인이며 현재의 배우자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라고 믿고 행동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당신 가정 깨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죠. 것과 속이 다른 말로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결정을 재촉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정모 씨는 이런 여성을 만났습니다. 회사에서 알게 된 그녀는 늘 정 씨를 이해해주고 위로해 주었죠. 가족들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런 집에서 왜 참고 사는 거야? 결국 정 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막상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자 그녀는 돌변했습니다. 이혼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정 씨는 말 그대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정도 관계도 신뢰도. 이중인격형 여성은 감정적으로는 끌어당기고 현실적으로는 흔들리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걱정하고 아끼는 척하지만 결국 당신의 삶에 균열을 만들어 놓죠. 이런 관계가 오래 갈수록 판단력은 흐려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도 끊기게 됩니다. 한 번쯤 자문해 보세요. 그녀는 정말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흔들고 있는 건가요? 중년 이후의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중심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인지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전엔 여신이었어. 전성기 망상형 아줌마.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어디 가도 다 쳐다봤다니까. 그때 나한테 대시한 남자들 줄만 세워도 몇 블럭은 될걸? 이런 말을 반복하며 과거의 자신을 여전히 여신이라 믿는 여성 바로 전성기 망상형 아줌마입니다. 문제는 이 망상이 단순한 자랑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녀는 지금의 연애를 과거의 기준에 맞추려 하고 현재의 남성을 무시하거나 변화시키려 합니다. 내 눈높이에선 당신 좀 부족해. 그땐 잘 나갔는데 지금은 왜 이래? 같은 말로 상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죠. 서울에 사는 49세 김모 씨는 외모와 분위기가 여전히 돋보이는 여성과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때마다 그녀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고 늘 비교를 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누구는 벤츠 타고 다녔지. 그땐 선물도 다이아였는데. 처음엔 과거 자랑쯤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말들이 김 씨의 자존심을 짓누르기 시작했죠. 전성기 망상형 여성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이, 환경, 현재의 상황보다 과거의 화려함을 집착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며 상대에게도 그 기준을 강요합니다. 그 속에는 자신이 여전히 특별하다는 착각이 있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과의 관계는 남자에게 끊임없는 불안과 비교, 평가를 안겨줍니다. 그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무시당하고 충족시키려다 보면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곁에 있는 그녀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과거의 환상을 투영하며 당신을 끊임없이 바꾸려 드는 사람인가요? 사랑은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감정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어도 지금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하죠. 당신이 그녀의 전성기를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함께하는 진짜 동반자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감정도 관심도 없는 무표정형 흡혈귀. 사랑을 시작하면 대부분은 설렘이 있습니다. 작은 말에도 웃고 사소한 일에도 반응이 오가죠. 그런데 그녀는 다릅니다.
아무리 웃겨도 표정 하나 없고 진심을 전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감정이 차단된 사람처럼. 무표정형 흡혈귀는 그렇게 사람의 정서를 서서히 말라가게 만듭니다. 이 유형의 여성은 처음엔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말이 없고 조용하며 차분한 듯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알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감정적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남자는 점점 헷갈리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 관계가 맞는 걸까? 부산에 사는 50세 최 씨는 최근 이런 여성을 만났습니다. 성숙해 보이는 그녀에게 끌렸고 말수가 적은 게 오히려 안정감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그녀의 감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칭찬해도 다정하게 말해도 반응이 없었고 웃는 얼굴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최 씨는 마치 벽과 사랑을 나누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무표정형 흡혈귀는 정서적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감정을 주는 쪽만 계속 퍼붓고 받는 쪽은 아무런 반응도 없으니 결국 한쪽은 탈진하게 되죠. 사랑은 교환입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도 온도가 느껴져야 관계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녀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감정을 차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을 책임지기 싫어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안에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애는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오가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더라도 당신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고 당신의 표현을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그녀라면 그 관계는 결국 감정의 공동묘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6. 고마움 일도 없는 냉혈한 무반응형. 고마워라는 한마디. 단 몇 글자면 충분한 말인데 끝끝내 들을 수 없는 그녀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해줘도 선물해도 시간을 내도 그녀는 아무런 감정 없이 넘어갑니다. 마치 당신의 노력이 당연한 것처럼. 이게 바로 고마움 일도 없는 냉혈한 무반응형 여성입니다. 이 유형의 여성은 처음엔 도도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 보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저런 여자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도전 의식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당연한 일로 여기고 고마움은커녕 반응조차 하지 않는 그녀에게 점점 마음이 식어가게 됩니다. 인천에 사는 60세 윤 씨는 최근 이혼 후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처음부터 나는 표현을 잘 안 해라고 말했지만 윤 씨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밥을 사줘도 병원에 데려다줘도 생일 선물을 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런 걸로 감동받는 스타일이 아니라서라는 말만 남기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죠. 윤 씨는 결국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느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냉혈한 무반응형 여성은 본인이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이유를 쿨함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는 차가움으로 받아들이죠.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한 행동이 의미 있었다는 피드백을 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노력은 무의미해지고 관계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지치게 만듭니다. 고마움은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무시당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마치 일회용 도구처럼 쓰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사랑은 표현입니다. 그 작은 표현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아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7. 집도 마음도 쓰레기장, 생활 파괴형 여성. 처음엔 몰랐습니다. 겉모습은 깔끔했고 말투도 정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생활 속으로 들어갈수록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집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어질러져 있고 냉장고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로 가득. 감정은 늘 뒤죽박죽이고 책임감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도 마음도 쓰레기장처럼 방치된 생활 파괴형 여성입니다. 이 유형의 여성은 외형적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삶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청소를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금전 감각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그녀의 삶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의 일상까지 무너질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경기도에 사는 46세 김 씨는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시작하고 2달 뒤 그녀의 집을 처음 방문한 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빨래는 쌓여 있고 바닥엔 먼지가 수북했으며 고양이 배설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 그녀는 내 공간에 간섭하지 말라며 화를 냈고 이후 만날 때마다 감정 기복과 말다툼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생활 파괴형 여성은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닙니다. 자기 삶에 책임지지 않고 그 무너진 틀 안에 타인을 끌어들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연애는 결국 서로의 삶이 맞닿는 일이기에 한쪽의 혼돈은 고스란히 다른 쪽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함께 있으면 정리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점점 삶이 흐트러지고 자신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랑은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생활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 관계는 진짜 사랑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돈된 삶, 정돈된 감정, 정돈된 관계. 그것이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소중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잘못 만났을 뿐인데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자주 봐왔습니다. 감정을 착취당하고 돈을 잃고 관계까지 망가지는 경험. 중년 이후의 연애는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결정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이성 관계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여성 유형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남자의 삶을 갉아먹는 기생충형부터 생활까지 파괴하는 혼란형까지 그들은 공통적으로 상대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사랑도 생활도 마음도 점점 황폐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곁에 있는 그녀가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애는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향, 감정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축입니다.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과의 인연이야말로 중년 이후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